노인네들 그냥 때가 되면 다 돌아가실 건데 자꾸 사회 문제화 해갖고 그분들을 돌보기 시작하면 빨리 안 가십니다. 이제 고령 사회, 이제 노령화 사회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요? 저출생하고 고령화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두 현상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고요. 비슷한 속도로 가속화하고 있는 참 드문 나라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장수국가 반열에 올라섰거든요. 축복이긴 한데 한쪽에서는 태어나는 아이 숫자가 줄어들고 한쪽에서는 오래 살고 이 두 문제가 겹쳐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걱정입니다. 이 두 문제가 대한민국을 가장 힘들게 할 사회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고령 사회로 가면 노년층에 계신 분들이나 젊은 계층 모두에게 다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최근에 숙론이라는 책을 내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지금 현재는 마치 남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일부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갈라치기 하면서 그걸 표로 이용해 먹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나라가 이대남 이대녀로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나라인 것처럼 참 좋지 않은 그런 형국을 만들어냈는데 그래도 남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언제든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는 거고 언제든 화해할 여지가 있는 건데 이 세대 갈등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애써 봉합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점점 더 어긋날 수 있는 그런 갈등인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하는 분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좋아할 젊은 세대가 있을 리 만무한 거잖아요.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 세대는 또 마음이 편하냐? 편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생판 모르는 젊은이들한테 혜택을 받는다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있을 텐데 그게 누구예요? 사실은 내 자식들이잖아요. 그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해야 되는 건 가능하면 일찍 마주 앉아서 빨리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동물 사회에서도 이렇게 고령 사회나 이런 현상들이 보여진 사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건 호모 사피엔스가 유일합니다. 그 옛날 호모 사피엔스의 화석에서는 이미 치아가 굉장히 마모되어 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령화 흔적이 역력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 우리만 이 자연계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고령화라는 현상을 겪고 있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고래 사회에 보면 조금 오래 사는 고래가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원숭이 종들 중에 뭐 한두 종에서 간혹 오래 사는 할머니가 나타나는 경우가 조금씩 있고, 근데 이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벌어지는 그런 케이스는 호모사피엔스 빼놓고는 그 어느 호모종도, 그 어느 포유류도, 그 어느 새도 없습니다. 고령화라는 건 우리 인간만이 겪고 있는 아주 독특한 진화 현상이에요. 지금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이상희 교수님 오래전에 쓴 논문에 의하면 뭐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고령화 때문에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만물의 영장이 됐다. 그렇게까지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고령화된 인물들, 대개는 이제 할머니죠. 할머니가 손주를 돌봐줄 수 있게 되면서부터 엄마 아빠는 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는 그 여유 시간 동안에 문자를 개발하고 기계 문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게 아니냐. 그 약간은 과장된 논리이기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설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화생물학 분야에서는 할머니 이론이라는 이론도 있어요. Grandma Hypothesis라고 하는 건데 할머니가 있는 집단과 할머니가 없는 집단을 비교해서 쓴 논문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계시면 아무래도 음식은 조금 축을 내시겠죠.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의 지혜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손주들을 돌봐주는 이득 이게 그분들이 사용하는 자원에 비해서 훨씬 큰 효과를 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그런 논문들은 결론이 다 똑같아요. 할머니가 많은 종족이 할머니가 별로 없는 종족보다 훨씬 번창한다 하는 게 거의 똑같은 결과로 나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적인 그런 현상이 아닐까. 좋은 면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문제가 된 거죠. 일본이 답습했던 모든 문제가 다 우리에게도 돌아온다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그거를 우리도 뭐 조만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 하는데 저렇게 아파트를 많이 지어가지고 저기 들어갈 사람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저렇게 지어도 되나? 지금 일본에는 시골에 지방에 빈집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빈집 정도가 아니라 빈 마을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 지금 우리나라 시골에 빈집 많아요. 조만간 우리도 빈 마을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하나 기다렸다가 그거 배울 생각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문제를 먼저 떠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벤치마킹에만 너무 목매지 말고 우리 스스로 창의적인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 사회로 가게 되면 이제 이 젊은 층이 굉장히 귀해지는 사회로 갈 텐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좀 많은 힘, 권력, 뭐 이런 주류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계속 열심히 강연하고 돌아다녔어요. 지금은 저 어린 분들한테 우리가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지금 훨씬 숫자도 많은 나이 드신 분들, 이분들을 우리 사회가 돌봐야 될 때가 온 거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너무 당연히 돌봄의 대상이 어린아이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진짜 돌봄의 대상이 나이 드셔서 다시 홀로 서기를 할 수 없는 그분들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생활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일 거고요. 권력 구도는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라는 책을 2005년에 냈는데요. 그 책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2006년부터였어요. 여기저기 불려다녔습니다. 제법 젊은 세대들이 강연을 들으러 많이 왔었어요. 강연을 끝내고 질문을 받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손을 들더니 네, 뭐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짓을 하고 계시네요.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런 걸 자꾸 문제화하지 않으면 노인네들 그냥 때가 되면 다 돌아가실 건데 자꾸 사회 문제화 해갖고 그분들을 돌보기 시작하면 빨리 안 가십니다. 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려장이라도 할 생각이신가요? 네, 필요하다면 그것도 뭐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어쩌죠?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움직여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젊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회 앞에 가서 고려장 문화를 부활하자, 고려장 입법해달라고 피켓을 들고 떠들고 나면 아마 의원님들은 문 닫아 걸고 소려장 입법해갖고 나올 거다. 지금도 노인들의 정치 참여가 젊은 세대보다 큰데 투표율이 60대 이상이 훨씬 높은데 그 60대 이상의 모집단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분들은 투표 열심히 하는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 건데 그러면 앞으로 정치인들은 웬만하면 노인네들이 다 뽑게 돼 있다. 정치는 자꾸 보수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건데 여러분이 아무리 국회 앞에 가갖고 고려장 해달라 소리를 쳐본들 표를 의식해야 되는 그분들은 아마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소려장 입법을 해갖고 나올 거다. 우리는 세대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에 살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적대적으로 문제를 보는 건 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시민단체 중에 absolutely most powerful한 단체가 누구냐? AARP, 은퇴자 협회예요. 미국은 은퇴 아직 안 했는데 50세가 넘으면 은퇴자 협회에 미리 가입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가입자 수가 워낙 막강하게 많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그 회비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 풀어놓은 러비스트가 1000명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노인네들에 대한 그런 배려 이런 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입법화돼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세상이 이런 식으로 가면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복지를 위해서 거의 철면피 수준으로 막 들이대고 그런 세상은 별로 바람직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숫자에 상관없이 어떤 게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일까 그런 걸 자꾸 미리 둘러앉아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악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꾸 만들어가고 제 생각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좀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 제 용어로 하면 숙론의 장이 열렸으면 합니다. 출생률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고령화 문제는 그에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어느 집이나 다 부모님 돌봐야 되는 게 가장 큰 이슈잖아요. 이런 문제야말로 정말 정부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투자하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좀 정부가 이런 면에서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정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끼리라도 조금씩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 문제만큼은 제가 본격적으로 어떤 숙론의 장을 한번 펼친다 그러면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다뤄야 될 이슈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질문에 네, 아무래도 저출생이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출생 문제와 함께 고령화 문제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숙론의 장에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우리가 누굽니까? 워낙 탁월한 존재들이니까 방법을 찾아내겠죠. 저출생하고 고령화 이 두 문제만큼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빠른 시일에 탁월한 의견들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이 문제는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고령화 얘기하면 좀 답답해요. 제가 고령화에 기여하고 있는 면도 있고 이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걱정도 사실은 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한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숙론의 장이 열리면 저도 열심히 참여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